코메리칸 네트워크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 매직 넘버 270명을 차지하기 위한 수싸움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 진영은 승리가 확신한 곳은 아예 방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은 작년 12월 이후 캘리포니아를 딱 한 번 방문했을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이후 유세를 목적으로 텍사스주를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이길 곳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 텃밭 지역도 전혀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지지 지역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퍼부어도 자신에게 결코 손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신을 찍어주지 않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양당 후보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 지역만 발이 닳도록 방문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여러 매체의 주장을 종합하면 바이든은 210명에서 240명, 트럼프는 110명에서 140명 정도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합지로 분리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끌어오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 중에서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 관건인데 미국의 모든 언론은 펜실베니아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현재 바이든이 4.9% 정도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현재 트럼프가 훨씬 절박합니다. 펜실베니아는 대통령 선거인단 20명이 걸려 있습니다. 538.com 등 예측기관 발표에 의하면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패배할 경우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은 2%에 불과합니다. 반면 바이든은 펜실베니아에서 패배하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30%입니다. 반대로 이곳에서 이기면 두 후보 모두 대선 승리할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순간이 펜실베니아에서 나오게 되는데 두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바이든에게 기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4년 전 10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 평균치는 힐러리 클린턴이 4.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무난한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트럼프가 0.7%포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이든의 현재 4.9%포인트 우위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승리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펜실베니아는 두 후보 모두 연고를 주장하는 곳입니다. 바이든은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펜실베니아 사람입니다. 트럼프도 펜실베니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유펜, 즉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한 인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역적 연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어필을 하지만 팽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각각 7%, 8% 앞서고 있긴 하지만 4년 전에도 클린턴이 4%, 5% 앞서다가 실제 대선에서는 모두 1%포인트 미만으로 패배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에서 지더라도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이기면 되기 때문에 30% 확률이 트럼프의 2% 확률보다 15배나 높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세 주에서 모두 승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펜실베니아 민심은 어떨까요? 뉴욕타임즈의 현장 르포 기사, 우리는 펜실베니아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Can you trust Pennsylvania's polls?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4년 동안 트럼프와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즈를 곧 사라질 가짜뉴스 생산 공장이라고 비난했으며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4년 동안 전사적인 명운을 걸고 트럼프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두 진영은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처럼 정면으로 머리치기를 반복하는 양상입니다. 그러한 뉴욕타임즈인데 이 기사의 결론은 믿기 힘들다입니다. 기자는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열정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최근 2달 사이 펜실베니아 여론조사 결과는 5%에서 13%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4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동부 지역, 즉 뉴잉글랜드 지역 정서와 중서부 지역, 즉 러스트벨트 정서가 교차하는 곳이기에 이곳이 무너지면 러스트벨트, 즉 위스콘신과 미시간, 오하이오, 아이오와, 미네소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들 지역의 승리를 확신하고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로 유세 반경을 넓히고 있지만 트럼프 또한 민주당 텃밭인 뉴햄프셔주와 메인주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려 서로 서세 동점과 동세 서점의 깃발을 올린 것입니다. 이 모두 펜실베니아라는 교두보가 무너지면 그 뚝의 방향에 따라 어느 깃발이 살아남을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나온 대목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근교 지역의 한 베이커리에서 빨간색의 트럼프 2020, 파란색의 바이든 2020 쿠키를 만들어서 팔아봤는데 트럼프 쿠키가 18,241개, 바이든 쿠키가 3,367개 판매됐습니다. 파이 판매량만 놓고 보면 트럼프 지지율은 바이든의 4배에서 5배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샤이 트럼프에 숨어있다가 군침이 도는 쿠키 앞에서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요? 이 쿠키를 판매한 주인은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뻔히 보이지만 샤이 트럼프 안에 숨어 있으려는 의도입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